네, 안녕하세요. 중소투자자입니다. 영상을 최근에 좀 몇 개 못 찍었어요. 음, 좀 종목 포트도 좀 정리를 하고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집중적으로 분석하느라고 영상을 좀 못 찍었는데, 음, 전 지금 좀 장이 좋지는 않아요. 장이 좋지는 않은데, 이럴 때 조금 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고 어느 섹터가 돈을 더 많이 잘 버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은 아니고 한 몇 주 전에 이노아이리스 추천은 아니고 그 제가 이제 나름대로 분석을 한다고 영상을 찍었었는데, 뭐 댓글을 보니까 이거를 뭐 사셨다는 분도 계시고 뭐 그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댓글을 보고 좀 영상을 종목을 말씀드릴 때 좀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물론 매수 매도 추천은 아니지만 분명히 이걸 보고 사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투자 결정을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치더라도 분명히 영향받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종목 분석을 할 때 그냥 대충 재무제표 보고 차트 보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매수 근거를 굉장히 탄탄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노와이리스 1분기 실적을 좀 자세히 뜯어보면서 이게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 그리고 다른 5G 종목들이랑 좀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실적을 한번 볼게요. 1분기 실적은 다 아시다시피 좋았어요. 1분기 실적은 예상대로 좋았고 매출액이 138억에서 196억으로 40% 매출액이 증가했고, 반면에 매출 원가랑 판관비는 크게 증가하지 않아서 결국에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매출을 좀 자세히 한번 볼게요. 매출 서비스 품목을 보면은 가장 비중이 큰 게 무선만 최적화 제품군이에요. 이게 제가 이제 듣기로는 어떤 트래픽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5G가 되면서 트래픽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그 전파가 좀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트래픽들을 최적화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게 작년 1분기 대비해서 거의 50%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증가 많이 했고, 빅데이터도 7억에서 30억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근데 제가 이거를 보고 좀 의문이 들었던 거는, 이 이노와리스를 제가 처음에 투자할 때 투자 아이디어가 이 스몰셀 쪽에 있었어요. 스몰셀을 만드는 회사였고 5G가 개화를 하면서 스몰셀이 먼저 기지국이 먼저 만들어지고 스몰셀들이 촘촘히 바뀌면서 이 스몰셀 쪽의 매출이 크게 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기대만큼 스몰셀 쪽은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 10% 정도 증가를 하긴 했지만 제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서 매출이 많이 발생을 해서 제가 주담이랑 좀 통화를 했습니다. 그 IR 담당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쪽이랑 통화를 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했는데, 질문 결과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스몰셀 쪽이 매출이 생각보다 크게 늘지 않은 이유는 그 주담 말씀에 따르면은 아직 스몰셀 쪽의 그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은 아직은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매시브 쪽이 많이 커지는 그런 단계이고, 그러니까 기지국 쪽이 많이 매출이 많이 발생해서 KMW나 에이스테크 같은 것들이 지금 수혜를 많이 받고 있죠. 이런 주가들이 지금 이노아리스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차트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이노아리스는 상대적으로 크게 물론 오르긴 했지만 다른 KMW나 에이스테크에 비해서 크게 오르지 않았죠. 이게 지금은 기주국 쪽의 매출이 집중되어 있는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스몰셀이 그럼 언제부터 매출이 많이 발생하느냐, 이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합니다. 2020년 이후에나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은
5G 쪽보다 오히려 4G 쪽에서 매출이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하네요. 다른 이게 이노와리스가 지금 그 내수 쪽도 있지만은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증가하다가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크게 성장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투자 아이디어가 제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갔죠. 스몰셀 쪽 매출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기지국 쪽 매출이 기지국 관련 업종들이 많이 그 매출과 성장을 많이 하면서 제 예상과는 좀 틀렸습니다. 이게 어떤 그런 개인 투자자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쪽 업종에 완전히 몸담고 있지 않는 한은 이런 어떤 디테일한 그 정보들을 알기는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말 철저하게 분석한 사람들은 예상하고 그쪽에 투자를 더 많이 했겠지만 뭐 그렇다고 이 기업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빅데이터랑 무선망이 많이 올랐잖아요, 매출이. 그래서 많이 오른 이유는 트래픽이 많이 발생을 하고 이 통합 품질 최적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 개화되는 시기에 매출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해요, 빅데이터 쪽이. 그래서 아직은 이제 4G 쪽 매출이 많이 나가고 있다고 하고 5G 쪽은 중장기적으로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매출 성장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 4G 쪽이 원래 매출이 이 정도 발생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5 쪽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었고 무선망 최적화도 비슷한 개념인데 이제 세대가 전환이 될 때 매출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지금 이런 단말기들이 5G 폰들이 이제 막 사람들이 쓰고 있잖아요. 어제 기사를 보니까 지금 뭐 40만 명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은 멀었죠. 아직은 한참 남았습니다. 이런 단말기들이 많이 발생을 많이 사람들이 사용을 하면서 매출이 이것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출도 좀 많이를 하고 있어요. 이노와리스가 다른 기업도 물론 많이 하고 있지만 수출 비중을 좀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내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 39억에서 110억으로 증가를 했는데 수출 쪽이 오히려 좀 줄었습니다. 수출 쪽이 89억에서 179억으로 좀 줄어서 이것도 한번 물어봤더니 일단 전반적인 추세는 나쁘지 않다고 해요. 미국 쪽 매출도 이제 계속 많이 늘고 있고 근데 일본 쪽 매출이 조금 감소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유럽 쪽도 좀 증가 추세에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하는 말씀이 전반적인 그런 매출 추세는 나쁘지 않다. 2분기에도 1분기처럼 나쁘지 않은 실적을 보일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당과 한 20분 정도 통화를 했는데 통화하고 나서 드는 전반적인 그런 느낌과 앞으로 전망은 일단 실적은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할 것 같습니다. 오를 것 같아요. 실적 자체는. 그리고 주가도 마찬가지로 뭐 단기 등락은 있겠지만 전반적인 우상향 추세는 그릴 것 같아요. 다만 스몰셀 쪽이 매출이 크지 않아서 지금 뭐 에이스테크나 KMW와 같은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담이랑 통화를 하고 투자 관점을 조금 바꿨어요. 오히려 지금 이미 많이 올랐지만 기지국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5G라는 것 자체가 지금 초창기에는 이 기지국 쪽이 수혜를 굉장히 더 많이 받을 거라는 확신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에이스테크 쪽을 제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하고 있고 오늘 조금 부분 매수를 했습니다. 에이스테크가 오늘도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면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나중에 다음에 영상을 좀 더 만들면 좋겠지만 일단 리스크를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에이스테크가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300%가 넘어요. 거의 400% 육박한 그런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어서 약간의 그런 영업이익이 그 매출액에 비해서는 크게 늘지 않는다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일단 이게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요.
그리고 에릭슨에도 납품을 해요. 에릭슨의 퍼스트 벤더 라는 그런 레포트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쪽으로 매출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에릭슨이 이제 일본 쪽으로도 진출하고 유럽 쪽으로도 진출을 많이 했을 때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화웨이 쪽으로 미국이 견제를 많이 하잖아요. 그 반사이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오늘 좀 오른 거는 이 미국 기업이 동남아 쪽에다가 한국 기업이 좀 투자를 많이 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오늘은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삼성전자가 지금은 5G 쪽 매출이 작은데 그 점유율은 앞으로 계속 커질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매출이 커짐으로써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에이스테크도 있고 오이솔루션도 있고, 그리고 서진 시스템도 삼성전자 쪽 벤더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이 분위기는 좀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바라본 이노와이어리스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렸고요. 이거 보면은 2018년도 시장 점유율이 화웨이가 31%잖아요. 근데 추정치 5G 장비 추정치가 31에서 17로 줄어요. 반면에 에릭슨은 비슷하게 3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가 20% 정도 점유율을 가져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매출이 증가하는 그 상황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이제 좀 디테일하게 분석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YN텍이라는 기업, YN텍이 아니구나. 뭐였더라? 잠시만요. YN텍이 아니라 YMT에 대해서 좀 분석을 디테일하게 했는데, 이거는 제가 굉장히 아무튼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도 다음번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좀 매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금 팟볼을 좀 만들고 있거든요. 그 주가에 대해서 어떤 타이밍이 있잖아요. 언제 매수를 해야 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그런 타이밍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어떤 마켓 타이밍을 절대 알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업이 뭐 항상 성장하고 이익을 내고 있으면은 언제든지 들어가도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졸리 사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분이 계시잖아요. 저는 이 의견에 대해서는 굉장히 100% 반대를 합니다. 마켓 타이밍이 없다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은 항상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이 생각은 오히려 개미 투자자들을 죽이는, 말라버리게 하는 그런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반박이라면 반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반박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럼 내가 생각하는 언제 기업을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번 영상에서요. 네, 이상입니다.